SBS 간판 예능 미운우리 새끼가 흔들리고 있다. 김건모의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충격파를 받은 SBS 간판 예능 미운우리 새끼가 이번엔 과도한 PPL로 중징계를 받은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미운우리 새끼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먼저 SBS 미운우리 새끼는 간접 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장면은 지난 8월 11일 방영분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한 뒤 간접 광고주의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 문제가 됐다. 광고소의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정 제재인 주의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중징계로 의결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동시간대 예능 1위는 물론 전체 예능 1위 자리까지 지켜온 미운우리 새끼의 시청률도 크게 의혹받고 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방송된 미운우리 새끼는 시간대를 옮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3주 만에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위기에 내몰렸다. 이날 슈퍼맨이 돌아왔다 309회 손꼽아 기다린 오늘 편은 전국 기준 12.9%를 기록하며 미운우리 새끼의 12.2%를 앞섰다. 논란으로 얼룩질 때 아이들이 나오는 착한 예능에 직격탄을 맞은 것. 한편 미운우리 새끼는 지난 6일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3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의 인터뷰를 인용해 출연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지만 8일 방송에서 김건모의 프러포즈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 빈축을 샀다. 성폭행 의혹 연예인을 SBS 방송사와 제작진이 감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고 프로그램 폐지 비난까지 받았다. 여기에 김종국의 과도한 PPL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경쟁사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시청률이 역전된 결과 또한 프로그램이 신뢰 회복의 기로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미우새에서 하차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 새끼에서는 김건모나 김건모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날 미우새에서는 걸그룹 있지를 만난 김희철과 이상민의 일일 매니저에 도전한 탁재훈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성폭행 최초 폭로 이후 아무 일 없단 듯이 장지연 씨에 대한 프로포즈를 고스란히 방송했던 한 주 전 미우새와는 달리 김건모는 자취를 감췄다. 미우새 측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혜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이후 8일 방송에서 김건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 장지연에게 프러포즈하는 모습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해 시청자들부터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한 여성 출연진이 이혼 논란 끝에 통편집됐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였다. SBS는 화제성을 노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시청률 또한 폭락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었다. 지상파 방송으로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건모는 물론 그의 아내까지 고스란히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것. 15일 방송에 앞서 미우새 측은 김건모의 추가 촬영 계획이 없다라며 김건모의 사실상 하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SBS는 애초부터 김건모 씨가 매주 미운우리 새끼에 출연하지 않았기에 하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말 콘서트가 전부 취소된 데 이어 미우새 하차로 김건모의 활동은 올스톱된 상태다. 김건모는 10월 말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내년 결혼 소식을 전해 전 국민의 축하를 받았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두 사람의 가족까지 등장했지만 고지어 터진 성폭행 폭로로 핑크빛 연애 소식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 측이 2016년 김건모가 한 유흥업소에서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9일 A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를 고소했다.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다.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로 전해졌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유튜브를 통해 성폭행 피해자의 폭행 사건이 있다. MBC가 취재를 했음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최초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한 A씨는 3년이 지난 지금 김건모를 고소한 것에 대해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속도 모르고 가족들이 미운 우리 새끼를 즐겨보고 있더라. 나를 강간했을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오고 TV를 돌려도 재방송이 나와 고문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건모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6일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 후에도 미우새 측은 8일 김건모와 장지연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면서 프로포즈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시청자들은 방송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역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